조선의 21대 국왕으로 영조가 즉위하였으나 영조가 즉위하던 첫 해에는 그의 이복형 경종을 독살했다는 설과 영조의 아버지는 숙종이 아닌 김춘택의 아들이라는 루머로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경종이 즉위하던 시절 병약하고 후사가 없는 경종을 대신해 그의 이복동생인 연인군을 후계자로 임명해야 된다는 노론이 줄기차게 상소함에 따라 연인군은 왕세제에 임명이 되기에 이릅니다. 한편 신임사화로 연인군을 밀어주던 노론이 대거 숙청되면서 왕세제의 신분이 적합한지를 놓고 소론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게 되는데, 때문에 소론은 연인군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온건파 완론과 당장 내쳐야 된다는 강경파 준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연인군의 왕세제 지위는 날이 갈수록 위태로워져만 갔으나, 이러한 노론과 소론의 치열한 당쟁 속에서도 경종은 유일한 혈족이었던 연인군을 각별히 챙기면서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 몸이 허약해 자주 드러눕던 경종이 급사하자 왕세제 신분이었던 연인군이 곧바로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조선 21대 국왕 영조가 됩니다. 영조가 즉위함에 따라 대부분 숙청되었던 노론들이 다시 권력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첫 번째로 하려고 했던 일들은 바로 자신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강경파 소론들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 즈음부터 강경파 소론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퍼지던 경종의 독살설이나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 아닌 김춘택의 아들이라며 영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 김춘택이라는 사람을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그는 조선 19대 임금인 숙종의 장인이 되는, 우리에게는 과거 구운몽이나 사씨 남정기라는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소설을 쓴 바로 그 김만기라는 사람의 손자로서 족보상으로 따지면 임금의 외척 집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김춘택은 벼슬에는 들지 못했지만 글재주가 있어 고관 대신들과 어울려 지냈는데, 특히 노론과 많이 친했기 때문에 2년 항후에 보기와 연인군을 왕세제로 올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장희빈의 친오빠인 장희재의 와이프와 간통하며 그들 세력으로부터 정보를 빼내어 노론이 다시 재집권할 수 있게 많은 역할들을 했으나, 방법이 떳떳하지 못하다 하여 노론이 집권하고 난 후 노론을 비롯 온건파 서인과 일부 남인 대신들에게도 탄핵을 받아 유배를 가게 됩니다. 아무튼 왕세제 시절부터 소론에게 지속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영조가 즉위 동시에 강경파 소론을 몰아내고자 노론을 위주로 등용하기 시작했는데, 노론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염려해 소론 일부도 함께 등용하면서 권력의 균형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으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탕평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론은 자신들을 무고하고 탄압했던 강경파 소론 일당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감행하면서 하나둘씩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노론의 지나친 보복에 불만과 위기를 느낀 강경파 소론들과 일부 남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즉위 4년 만인 1728년 이인자를 중심으로 청주에서 대거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인자는 청주성을 점령하고 경종의 죽음은 영조와 노론에 의해 조작된 독살이라면서 영조 또한 숙종의 왕자가 아니라는 경문을 돌리게 되니, 이를 진실로 믿었던 각지의 사람들이 진천, 죽산, 안성 등을 근거지로 대거 호응하게 되고, 특히나 대구를 중심으로 안동과 예천, 영천 지역의 유생들이 이인자의 난에 참여하면서 반란군의 기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데, 하지만 소론의 온건파 원로 대신이었던 최규서라는 사람이 반란군의 계획을 조정해 고변하게 되면서 반란군은 조정에 의해 급파된 관군에게 무너지게 되고, 반란이 일어난 지 약 열흘 만에 허무하게 진압이 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 크게 열이 뻗친 영조는 영남 지역을 반역향이라 하여 대구에 비석을 세워 후대에도 잊혀지지 않게끔 했고, 이인좌의 난에 대거 협력했던 사람들이 영남에서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약 50여 년간 경상도 사람들은 과거에 응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영조는 이인좌의 난을 통해 왕권의 입지가 흔들렸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반란 직후 더욱 노론을 등용하려 했다는 데에서 그 의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소론이 항상 속을 썩히고 말을 안 들어도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 쉽게 내치거나 숙청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소론이 난리 부르스를 주면서 영조의 속을 썩이기만 하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노론에게 더 힘을 실어주면서 외척들을 대거 등용하여 노론을 견제하기 위한 척신 세력들을 양성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영조의 정치적 움직임은 조선 후기
외척 세력들로부터 세도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계기라고 볼 수 있는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럽고 부패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영조의 정치적 결단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더불어 영조가 재위하던 약 50년 동안의 업적들은 대부분 재임 초기에만 이루어졌던 것들이라 후기에는 손가락만 빨고 놀고 지내다시피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집어보면 7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구마가 조선 통신사에 의해 대마도에서 건너오게 됩니다. 고구마는 광해군 시절부터 조선에 들어와 있기는 하였으나 마땅한 재배법을 몰라 제대로 기르지 못했고 잘 먹지 않다가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대체 식량으로 재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1735년 영조가 42살이 되던 해에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의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영조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정부인 정성왕후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 자식이 없었고, 훗날 22대 국왕 정조와 다투게 되는 정순왕후는 이후에 들인 계비라 영조의 자식들은 주로 후궁과의 사이에서만 낳게 됩니다. 그러나 첫째 경희군은 10살이 되던 해에 병으로 일찍 요절하게 되면서 몇 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고, 영조는 형 경종의 선례를 잘 보아왔기 때문에 언제든 후사의 문제는 왕권의 입지를 약하게 하고 물어뜯기 좋은 구실이라 전전긍긍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후사를 잊지 못해 왕권이 불안한 상황에서 40살이 넘어가면서도 자식이 없자 영조는 내심 불안하던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후궁이었던 영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니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는 사도세자로 널리 알려져 있던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